네, CBS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여의도 외전. 자, 오늘도 함께하실 분, 스페셜 게스트 더불어민주당의 성치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판승은 처음 오셨네요. 네, 처음입니다. 네. 왜 처음일까요? 안 불러주셔서 처음이죠. 김영남 전 의원님이 자리를 안 비키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꼭 지키고 계시니까. 예. 그래도 오늘 또 특별히 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재영 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네 분이 오시니까 또 스토리가 꽉 차고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 재신임 요구가 계속 나오니까 또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케이 오늘 밤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일까지였으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사퇴 요구나 재신임 한 번 더 하면 내가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 다만 만약에 결과 아니면 그 제기한 사람도 정책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평가를 누구부터 해주시고 민주당이 관전자 입장에서 자, 성춘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뭘 자꾸 이렇게 거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거는 거를 정당 대표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강약 약강이에요. 본인이 지금 다수파라는 거 아니까 지금 걸 테면 걸어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원칙 지킬 거면 앞으로도 네. 똑같은 잣대로 우리 당이랑 한번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때 그 당대표직 걸고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다수잖아요. 의회에서도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낼 거면 그럼 그 당대표직 걸던가 아니면 정당 해상 걸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수라는 거 확실하니까 자 뭐든 걸어라고 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판돈도 사실 되게 높였어요. 의원 아니면 단체장이라고 높여놨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당원들이 나 당원직 걸겠다고 막 달려들까봐 그건 못 걸게 하고 자 판돈은 여기부터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 못 걸게 해놓고 마치 뭔가 당신은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판돈으로 건 의원직이랑 시장직 같은 단체장직 같은 경우는 주권자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주권자들이 소중하게 권한을 준 거를 왜 자기들 정치 싸움에 판돈으로 걸라고 합니까? 이건 매우 비민주적인 행위죠.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호김 의원님은 좀 아쉬워요. 단체장 중에 그래도 몇 명은 좀 걸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건 사람이 없어서 아쉬우시구나. 그렇죠. 이럴 때는 걸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6월에 어차피 선거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고 네. 이럴 때 내가 테토남. 대의 명분을 위해서 네. 너가 테토남이야? 나는 그럼 더블이다.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오면 자기가 또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테토남이니 애견남 소리 해가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자기 체면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한번 나와서 설사 네. 당원들 투표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조선시대 농계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갑자기 농계가 나왔어요. 아니 끌어안고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그것도 모든 안 걸 되니까 걸었어.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까 6시간 남은 것 같은데. 아, 박 그래요? 의원님. 아니 뭐 우리 이재용 위원장이 걸만도 한데 저쪽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거나 단체장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걸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못 걸게. 당협위원장직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못 걸 게 뭐 있어요. 당협위원장 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요? 내일 근데- 아니, 오늘 잘린 김종혁 위원장도 걸었어요. 맞아요. 의미는 크게 없는데. 예. 근데 저는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굳이 상대한테 뭘 걸라 이럴 문제가 싶어요. 그냥 당원 총투표에서 재심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다. 입틀막이라고 봐요. 입틀막. 이틀막. 근데 입틀막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월 19일이 또 한 번의 분수령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일심 오가요. 판단이 나오니까. 일심 판결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태도에 변함이 없으면 예. 그때 또 다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또 걸어야 돼 그때 그러죠? 그때 대응할 카드를 미리 보여준 거죠. 들어와 걸어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당원 총투표나 재신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입틀막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고요.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당대표가 당에서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임을 보여주는 예. 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아까 정호기 의원님 말씀대로 아쉽다. 아무도 안 걸어. 근데 아무도 안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아쉽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오세훈 시장을 잘 아시는 이재용 의원님. 아니 저는 오늘 예. 여기도 가끔 나오죠. 우리 류재화 변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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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류재화 변호사가 쓴 페이스북 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은 국적을 걸어야 하나요?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가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을 보니 그때 뭐 정치적 메시지는 행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낼 때 그 얼굴 표정도 굉장히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신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재신 투표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거를. 오히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앞서 뭐 세 분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노선 변경을 해라 뭘 해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발 좀 국민의힘 잘 돼서 민주당 잘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좀 괜찮은 정당으로서 균형을 맞춰달라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 대고 직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약간 좀 어린아이 투정 부리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댓글에 없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쫄보에서 하루밖에 말미를 안 줬다. 이런 댓글 흐름이 있고 또 다른 댓글의 흐름은 쫄보들 아무도 직을 안 걸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자, 정호 의원님. 그래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아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전체 민심으로는 장동혁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는데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만큼 민심과 당심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당대표가 돼가지고 교묘히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이 그만큼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단체장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뽑혔거든요. 예, 예.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온다는 국민의힘에서.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전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걸 아는데요. 예.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 이지경으로 나가면 승산이 없습니다. 예. 그럴 바에는 여기서 한번 거는 그런 진짜 그 의기로운 모습, 결기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커요. 아무도 안 거니까 장애찬. 아니 오세훈 시장은 제가 이해가 가요. 안 가. 무상급식 때문에 한번 걸었다가 된통 서리를 맞았으니까 자기는 걸기도 좀 그래. 그러나 오세훈 시장 아니라도 지난 지방선거에 예.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도권에서 당선됐는데 예. 이럴 때 한번 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장해찬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애견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걸 뭐 또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 같은 수준으로 그래 내가 받을게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예. 근데 저걸 저렇게 말하자면 묘수랍식으로 던져놓고 예. 그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이 예. 무슨 진짜 남자다. 제가 보기엔 전부 하남자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당원들 목소리나 예.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고 예. 결국 그 지금 임박한 예. 지방선거를 위한 당의 어쨌든 최소한의 이 준비나 전략 이런 것과 무관하게 결국 당권 강화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테토남이니 애견남이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고 그러니까 저럴수록 그 더 깊은 수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이제 그 짠물들만 남아서 더 짜지는 결과만 초래할 거고 오죽하면 오늘 예. 그 YS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아들 김현철 씨. 김현철 소장이 우리 아버지 사진 띄워라. 아. 그 당에 우리 아버지 사진 걸려 있는 게 모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응이 고성국 씨 얘기를 듣고 뭐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하는 게 왜 예. 그런 얘기하는 고성국이나 전환기를 가만두냐.
왜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냐 이걸 지적하는데 예. 아니 고성국 씨 말대로 전두환 사진 거는 거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답변이 그게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걸 가지고서 무슨 뭐 직을거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마치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인 양 내세우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맨날 본인한테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뭐 다 지켜보니까 조만간 뭐 내놓겠죠.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성국 씨가 지금 이제 당사에 전두환 씨 사진 걸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지훈 대변인? 그 결과는 고성국 씨가 얘기를 하겠죠. 이거 징계값 아니다라고 하면 징계값 아닌 걸로 판결을 내겠죠. 지금 국민의힘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고성국 씨가 한 발자국 앞서서 예.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있잖아요. 뭔가 다음 타겟은 오세훈이다 하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 타겟팅돼서 흔들리고 있죠. 예. 그 다음 배현진이다가 배현진 지금 징계 절차 밟아서 아마 서울시당 위원장 박탈당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쭉쭉쭉 가고 있죠. 예. 지금 고성국 씨가 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징계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재신임 절차 돌입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재신임 절차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전환길 씨가 하고 있잖아요. 전환길 씨가 와가지고 재신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재신임입니다. 당 대표를 뽑아준 사람들이 너 믿을지 다시 한번 볼 거야가 재신임이잖아요. 지금 전환길 씨 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 당 대표 만들어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 그을 거야 말 거야. 선 그으면 우리 너 불신임할 거고 버릴 거고 선 안 그으면 너 재신임 해줄게. 지금 그거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기 씨의 지금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을게 안 그을게. 그러니까 재신임 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장례참 후원장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애견남.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말로는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어요. 말은 늘 뒤집거든요. 정말 손바닥 뒤집들 말을 맨날 뒤집잖아요. 24년 11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단계 문제 이건 정치적 공략이다라고 해놓고 1년 뒤에 바로 바꿨죠. 24년 12월에 뭐라고 했었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된 거다 그러놓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도 1년 만에 바꿨죠. 말은 맨날 바꾸는 사람이에요. 바꾼 다음에 뭔가 본인이 민망하니까 본인이 민망하니까 행동하고 센 척하면서 뭔가 잘라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민망한 부분 너 1년 전에 그랬잖아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시훈 대변인 이렇게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잘하세요. 적을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요즘 민생 행보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영상 보잖아요. 예. 특검법을 제주 꼭 갔어요. 예, 특검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은 장동혁 대표 단식한 거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려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민망하니까 특검법을 걸고 있으니까 계속 특검법 하고 다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기억 안 할 겁니다. 역사에 기록된 거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단식을 한동훈 전 대표라는 정치인 쫓아내려고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정 의원님. 아니 그런데 그건 다 알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고 판단은 다 섰어요. 예, 하는데. 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보수가 회생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민주당에 대적할 만한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대안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내가 한동훈입니다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명을 당했는데 나 자신이 제명당한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김종혁 같은 사람이 자기 의사 표출을 했다 해가지고 마치도 무슨 권위주의 시대에 입을 막듯이 한 것도 그렇고 자기의 단계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의 민주주의와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으니 예. 이제 그 합리적인 보수가 지금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유승민 만나자. 그다음에 이준석 만나자. 그 외에도 뭐 김재섭도 한번 보자. 김용태 한번 보자 해가면서 우리 한번 규합을 해서 보수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한 열패감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같은 게 혹시 있다면 난 내려놓겠다. 오세훈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그게 전환점이 되지. 이미 우리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판단은 거의 똑같아요. 내 쌍둥이처럼 지금 앉아가지고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그래도 행동. 팬도 많고 그런 움직이는데 나 잘난 한동훈이에요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당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내 역할은 바로 이 규합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움직이면 그러면서 내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리더로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허. 하면서 그 사람 지금 다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장동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금 방관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대구시장 뛰겠다고 하는 주호영 당신도 좀 봅시다. 아하. 그리고 좀 그동안에 또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 고생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예. 있고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감성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아, 이제서야 제대로 되나 보다라고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눈길을 주고. 아니, 저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이제 어떤 취지신지는 알겠고 네. 그게 이제 합리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면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주문하는 게 근데 그런 리더십을 인정합니까? 이를테면 오세훈이, 유승민이 혹은 안철수가 혹은 이준석이. 합리적 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정치적 움직임을 수용하느냐 말이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만약 수용한다면 저 징계에 지금 당내에서 이 정도의 말하자면 그 목소리 내고 그냥 그친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물론 그 책임조차도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게 일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비론이잖아요. 지금 징계는 이미 끝났는데 그 징계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의 시각이 양비론이 더 늘었어요. 처음보다. 예. 그거는 이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그 주변의 문제이기도 하죠. 정치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한동훈은 당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본인의 어쨌든 뭐 팬클럽이나 과 함께 무슨 토크 콘서트를 하거나 예.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뭐 본인의 정치적 활로 모색이나 이게 아니고 흩어진 보수를 규합하는 역할을 해라. 저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지금 필요하죠.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서로 간에 그런 걸 인정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미 각자 도생 단계에 들어서서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모이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주화인마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누구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각자 도생하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으면 장동혁 꼬꾸라지고 그다음 비대위원장은 나 차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예,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채널이 많아요. 마이크 대고 제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만납시다 그러는데 싫거든? 할 사람 없을걸요, 오히려. 그렇게 대놓고 하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은 다 규합해서 내가 차기 리더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의의 경쟁을 하되 지금은 무너져가는 보수를 살리는데 우리 힘을 합칩시다 하면 그래도 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중진이라든지 소위 이름 있는 셀럽 정치인들하고 예.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거는 상당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한동훈한테 저런 면이 있어 하는 게 한동훈한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선권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에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정보통신망법.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했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어요. 이재용 의원님, 이거 그러면 이 또 특검법에 이어서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에 함께 이제 손을 얹어준 건데,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오면 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싫다 그랬죠. 그러다가 특검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장동혁 대표 천막으로 찾아갔죠. 예. 그 다음에 다음에는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던 장동혁과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저기 특검 얘기 훨씬 전에 그렇죠.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때 벌써 싹이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특검 때는 같이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예. 또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저 대안과 미래인가 그 포럼에 와서 또 강의했잖아요. 맞아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선거는 우리가 저 공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오늘 공조- 법안은 또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법안 내용도 어찌 보면 현중 정서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저보다 똑똑한 것도 알겠고 훨씬 더 그 많은 걸 바라보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요즘 행보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 머리로는 그 방정식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성춘 대변인. 개혁신당이 의석이 3개다 보니까 법안 발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들과 선거까지는 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돼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네. 뭐 특검 관련 것도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손잡겠다. 거기까지는 전 뭐 그래도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손잡아서 발의하겠다는 게 현중 정서를 조장하는 법안이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던 뭔가 너무 갈라치기 한다. 너무 뭔가 그 혐오를 조장한다. 이런 것들을 전혀 어떻게 보면 뉘우치지 않고 또 거기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예. 이번 지방선거 때 뭔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마 커뮤니티 의견이나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이 현중 정서가 먹히는구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를 반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를 하면 아마 개혁신당은 또 선거에서 연대 안 한다고 하지만 개혁신당이 이걸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 어차피 통과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 안 될 건데 예. 하지만 젊은 세대들 지금 이준석 대표랑 개혁신당이 공략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마 이거 엄청나게 소금 홍보하면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장사를 하겠죠. 이른바 표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는 그들이 역시 이준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역시 우리는 중국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잘 법안 발의해주네. 역시 우리 목소리 듣고 법안 발의해준 건 이준석밖에 없네. 라는 걸 좀 하려고 악용하는 거죠. 두 가지 3%. 측면인데요. 예.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예. 아예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어. 근데 지금 법안 발의하는데 현직 대표가 좋아요. 호응을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밀려가면서 예.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특히 짠물 우파 진영의 거부감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없어지는 아하.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이준석 그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가치관은 뭐고 철학은 뭐고 젊은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걸 먼저 배워가지고 10초?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호소해서 얻을 수 있는 소구력은 더 크다고 봐요. 아, 다르구나 이준석하고도.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잠시 1분 여기서 접고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외전 함께하고 계십니다.